안녕하십니까. 정가 뒷담화 10월 26일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죠.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깊숙한 이야기들을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정가 뒷담화. 오늘은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의 인재 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3년을 마치고 퇴임을 하는 바람에 어떤 후계 구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나섰지만 패배를 했고, 그 이후에 새로운 그 인물들이 좀 서서히 여기저기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정가에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차세대 우파, 보수 우파의 리더, 대통령감으로 보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을 거쳤고 또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여러 인물들이 부상을 했죠. 그리고 또 지금 국정감사, 2주 동안 국정감사를 했는데 국감기간에도 소위 말하는 국감스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인물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수 우파의 앞날을 어느 정치인들이 이끌고 갈지 몇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혼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한 인물도 있지만 여의도 정가에서 정치부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정치평론가들 또는 국회의원들이 좀 입을 모아서 앞으로 보수 우파를 이끌어갈 만한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같이 제가 감안을 했고, 또 서울신문에서 매주 주간 여의도 후 이런 코너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출입 기자들이 그 한 주 동안 어떤 활동을, 뚜렷한 활동을 했던 정치인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서 소개한 인물도 같이 제가 종합해서 한 7사람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동안 잘 아시는,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나왔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거나 해서 이미 이 보수 우파의 자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여기에 조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인물들은 일단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니까 거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나경원, 오세훈, 또 한동훈, 이준석 이런 정치인들은 계속 쭉 거론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 들어가죠. 자, 이 사람들을 뺀 새롭게 등장을 하는 인물들,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해도 새로 들어간 인물들부터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인물은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중에서는 장동혁 대표죠. 장동혁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여투쟁, 그리고 반독재, 이재명을 독재에 맞서서 최선봉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국정감사도 지금 총괄을 하는 상황이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는 대선에 나가거나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간 적이 없는데, 아직 국회의원 경력이 1.5선,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당선이 됐지만 그 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의원 경력이 한 6년 정도 되니까 그 전에 어떤 대선에 출마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특히 당대표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음으로 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고 차기 대권주자 중에서 1위에 등극을 했는데, 물론 지금 그 이재명 정권 초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인재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그런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재일보 조사가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대권주자 조사나 이런 데서 천재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번 21일 바로 직전이죠. 그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전체 자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는 여야를 다 합해서 장동혁이 1위였습니다. 17.0. 그 다음에 조국, 김민석, 한동훈, 정청래. 그 다음에 여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전체 1위를 차지를 했고,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너지고 있었던 범보수 진영을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는, 범보수 중에서 차기 대권 선호도가 가장 중요하죠. 보수 성향 주자들. 여기서, 역시 1위가 장동혁이었습니다. 장동혁이 14.4%로 1위를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러면은 범보수 후보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 여기서도 장동혁이 1위, 압도적이었습니다. 33.2%. 그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14.0%, 오세훈이 12.8%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이죠.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대여투쟁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가 시도단체장만 뽑는 것이 아니고 많게는 지금 한 10개 이상, 많으면 15개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그럼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할 수가 있죠. 현재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날지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주목하는 인물은 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수갑체포. 그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죠. 수갑을 흔들면서 이거 이재명이 시켰느냐, 개딸이 시켰느냐. 그렇게 당찬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전에도 이재명 정권에서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거의 맞서 싸웠죠. 국무회의 하면서 이재명에게 세 개의 특검법을 심의 의결을 하기 전에 이 특검법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재명 면전에서 해서 일종의 이재명으로부터 개심죄에 걸렸죠. 그 이후에 거의 탄압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갔고, 강제로 법을 개정해서 강제로 방통위원장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다음날 경찰에 의해서 체포 연행되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몸값을 올렸고 지금 차기 대권 주자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지일보 조사에서 전체 여자 통틀어서도 장동혁, 조국, 김민석, 한동훈, 정청래에 이어서 6위를 했습니다. 그 6.4%. 그리고 그 중요한 범보수 차기 대권 그 선호대에서는 이진숙 그 전 위원장이 장동혁,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에 이어서 4.4%를 받아서 5위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6.6%의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해서 어쨌든 의미 있는 그런 이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대권 주자로 지금 그 대열에 올랐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되는 인물은 신동욱, 앵커 출신 신동욱 의원입니다.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죠. 지난번 대표 경선 때 최고위원에서 최다 득표를 해서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센 내용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을 질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방송이 됐습니다. 전파를 탔죠. 그리고 장동혁, 그 신동욱 그 최고위원이 또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 자기 대권 주자 그 군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한 거죠. 자기 대권 주자군으로.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진숙 4.4% 다음에 3.7%로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보수 우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적합하느냐를 물었을 때 장동혁,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 다음에 신동욱 6.7%, 그 다음에 이진숙 6.6%, 이렇게 새로 이름을 올린 두 사람이 비슷비슷한 이런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뭐 신동욱 의원은 이제 초선 그룹의 선두 주자로 떠오르는 그런 양상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신문의 주간 여의도 후 여기서 신동욱 의원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31년 언론인 신동욱, 법사위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언론인 출신인데 지금 한참 가장 치열하게 여야가 맞붙어 있는 법사위에 가서
공격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법사위에 이 여당의 싸움꾼들이 상당히 많죠. 뭐 추미애 위원장뿐이 아니고 뭐 전현희를 비롯해서 서영교, 박규태 이 싸움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논리에서 밀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 이런 모습이 제가 그때 볼 때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지금 주목을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최대 전장으로 분류되는 법사위에서 공격수 포지션을 맡고 있다. 당 수석 최고위원인데 대여 선명성을 앞장세워서 추미애 법사위와의 투쟁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출신 지역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 전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 대권이 되려고 하면은 대권 주자가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역적 기반이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동욱 의원은 이른바 TK입니다. 대구 경북 출신들을 TK라고 부르죠. 정통 그러니까 보수 강세 지역. 경북 상주가 고향이고 경북대 사대부고를 거쳐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SBS 기자로 입사를 했고 나중에는 TV조선 뉴스9 앵커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언론인 출신 중에서 자기 대권 주자로 이렇게 또 부상을 하는 좀 드문 사례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어떤 성적을 내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두 사람의 정치적 앞날이 결정이 될 거로 봅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자주 접하실 겁니다. 구글 트렌드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은 이 인물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론을 탄 빈도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된 그 빈도수는 아마 이를 겁니다. 바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입니다. 법률위원장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목이 법리로 때리는 보수 공격수 주진우 법률위원장 유튜버로 종횡무진. 자, 법리로 때린다. 자, 다른 이 민주당 특히 좌파 정치인들은 그냥 말 가지고 막 싸우죠. 말 가지고 싸우고 아무 맥락도 없습니다. 논리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 조진우 위원장이 법률위원장이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을 하는 그리고 그전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을 많이 했죠. 그것을 보면은 법 가지고 합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법률 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지금 상당히 막권력이 많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 팀장,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 있고 운영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내란 국조특위위원 이런 것을 최전방에서 맡아서 최전방에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 공격수로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공격수 이재명 저격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그 재판 리스크 또 법리적으로 꼼꼼히 이렇게 따져서 공격을 하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이것이 이제 중단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재판 속행, 이 재판이 속행이 되면 이재명은 위험해지죠.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이 답변이 나왔을 때 주진우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다면은 판사들이 재판을 속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지금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있다. 그런 이제 그런 평가도 많이 받았죠. 경남 진주 출신입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은 경남 진주 출신이고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 등
대검 이런 조직을 두루 거쳤고,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때부터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주진우 검사 이름이. 주진우 그 동명이인이 몇 사람 있죠. 그 사주그룹 회장도 주진우, 그리고 또 좌파 언론인 주진우 있는데, 그때 주진우 검사 주진우 이름이 문재인 정부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때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천이 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률 비서관으로 들어갔었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름들은 주로 이제 초선, 또 재선 그룹입니다. 초재선 그룹에서 앞으로 보수 우파 진영을 이끌어갈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다섯 번째 소개해 드릴 인물은 정희용입니다. 정희용. 재선 의원인데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이죠. 이 정희용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소한 틈도 원천 차단하는 다목적 사무총장 정희용. 자, 재선이 사무총장 맡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물론 장동혁은 앞에 1.5선대 사무총장을 맡았지만은 보통 사무총장은 3선 이상이 하는데, 지금 이 정희용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아서 다양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 조직, 그리고 예산을 다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죠. 그리고 이 정의용은 국민의힘에서 조직과 정무, 정책 영역에 칸막이가 없다. 그러니까는 멀티플레이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취재를 많이 하고 그 어떤 역량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 정치를 시작을 해서 경북대 정외과를 나왔는데,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을 해서 여러 유명한 정치인들을 보좌를 하고 참모 역할을 하면서 아주 뛰어난 역량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 정의용 의원이 보좌를 한 사람들만 해도 그러니까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세 명의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참모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3명의 원내대표가 비서실장으로 계속 뒀습니다. 그리고 원내 대변인도 했고, 원내 수석 대변인, 이런 그 당직을 맡았는데, 그 전에 정용 의원이 보좌한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을 다 보좌를 했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그때 대권 주자 반열에도 올랐었죠.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지금 경북지사,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보좌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를 보좌를 했고, 주호용, 윤재옥,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속 이 원내대표를 계속 보좌를 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은 그거죠. 주호용, 윤재옥, 추경호 세 사람 다 대구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TK의 차세대 리더, 이렇게도 불리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 그동안 대통령을 많이 배출을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는 대구 경북이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TK들이 좀 약진을 하는 그런 모습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떠오르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박준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준태 의원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비서실장인데, 최근에 그동안 청년 정치인, 그러면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은 주로 김용태, 김재석 이런 사람들이 꼽혔는데, 최근에 박준태 의원이 그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80년대생 초선 박준태, 1981년 서울 태생이고, 경희대에서 의료경영학, 그리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료법을 전공을 했는데, 19대 국회 당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유재중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보좌관으로 경력을 쌓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입법행정, 이런 그 경험을 많이 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젊은 초선 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지만은 다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좀 주목되는 한 사람은 탈북민 공학자 박충건 의원인데, 서울신문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탈북민 공학자에서 보수 전사로 자리매김한 박충건. 처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탈북민 그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 있었죠. 과거에 조명철 전 의원, 그리고 태영호, 지성호 이렇게 있었는데 네 번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박충건 의원은 보수 전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적극적인 대화 투쟁에 나서고 있고, 그때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그 사태 때 한남동 간절을 찾아가서 여기에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시 태생인데, 북한에서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이 모이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고, ICBM 같은 핵미사일 관련 연구에 참여를 하다가 24살 때 2009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대 재료공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현대제철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발탁돼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 보수 전사로서의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원외 인사 중에서도 다른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선명성을 발휘를 했죠. 그리고 거침없는 언변, 이런 것으로 지금 장동혁 그 대표 체제의 최전방 공격수를 맡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파 진영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이 인재풀, 이 외에도 여러 그 인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을 거치면은 새로운 자원이 유입이 돼서 탄탄한 그런 인재풀을 형성을 할 수 있다. 일단 사람들이 있어야지 싸울 수가 있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울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초재선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오늘 정가 뒷담화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